여러분, 거대한 글로벌 기업과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직접 목격한 적 있으신가요? 특히 그 해결 과정에서 혁신적인 방식과 예상치 못한 중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 일어난 파업 사건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달 넘게 이어진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과 이를 해결한 혁신적인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타밀나두 주 정부의 중재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2024년 9월 인도 남부의 항구 도시 첸나이 근교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은 인도 내에서 2개의 대형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공장은 그중 하나로 주로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중요한 거점이었죠. 약 2,000명의 현지 노동자들이 일하는 이곳에서 그중 1,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갑작스럽게 작업을 중단하며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의 반응은 초기에는 단호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파업의 주도자로 지목된 일부 노동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취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흔히 보던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평범한 갈등으로 보였지만 상황은 금세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자 공장의 생산 라인은 멈춰섰습니다. 특히 이 공장은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공장이었기에 그 여파는 삼성의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태를 빠르게 해결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임금 인상이나 몇 가지 복지 혜택을 넘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인정받고 장기적으로 근로 환경이 개선되기를 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측의 대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협상은 결렬되기 일쑤였고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으며 회사 측은 이를 법적으로 맞대응하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입장은 어느 쪽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도 타밀나두 주 정부가 중재에 나선 것입니다. 주 정부는 공장의 중단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고 무엇보다 1,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갈등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타밀나두 주 산업투자부 장관인 TRB 라자가 직접 나서 양측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TRB 라자 장관은 오랜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동 이슈를 다뤄온 인물로 이번에도 주 정부의 역할이 단순한 방관이 아닌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노동자 대표들과 삼성전자 경영진 양측을 따로 만나 설득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양쪽의 요구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중재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성 측은 초기에는 노동조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양측의 입장 차이는 너무나도 뚜렷했고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파업으로 인해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TRB 라자 장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성 측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장 운영에 미칠 악영향뿐만 아니라 삼성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는 파업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양측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타밀나두 주 정부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협상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전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더 나아가 의료보험과 같은 복지 혜택을 개선하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쟁점, 바로 노동조합의 인정 문제는 법정에서 해결하기로 하며 양측은 파업을 철회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업 참가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첸나이 공장이 다시 정상 운영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타밀나두 주 정부의 중재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TRB 라자 장관의 적극적인 중재가 양측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히긴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파업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경영진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도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초기에 삼성전자 경영진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양보를 한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그럼 결국 기업의 이미지와 생산 효율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이는 인도에서의 삼성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파업 주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점차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의 평판과 현지 시장에서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시장 중 하나였고, 특히 가전제품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공장이 멈춰서고 생산이 중단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도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상황에서 기업이 경직된 태도로 일관할 경우 공공의 이미지도 나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최상위 경영진은 깊은 논의 끝에 결정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노동자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 크게 번질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공장 내 문제가 아니라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인도 현지에서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런 판단 아래 삼성은 경영 방침을 재조정하고 노동자들과의 협상에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RB 라자 장관의 중재 과정은 단순히 양측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삼성의 입장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려 애썼습니다. 주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지지한다는 인식을 줄 경우 이는 기업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인도에 세운 공장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기업과의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라자 장관은 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요구를 세부적으로 파악했고, 특히 그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노동조합의 인정 문제였습니다. 현지 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관리 방침을 유지하려 했고, 그 안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한 회사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넘어서 글로벌 기업이 현지 노동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라자 장관은 삼성 측과의 회담에서 노동조합 문제는 장기적으로 법정에서 다루기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는 즉각적인 만족을 줄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그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 측에서는 노동조합 인정 문제를 당장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어느 정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중재안이 제시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주 정부의 중재안이 자신들의 요구를 100%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최소한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에서의 개선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느꼈습니다. 임금 인상안은 당초 요구한 수준보다 다소 낮았지만 의료보험을 포함한 복지 개선안은 상당한 수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의료보험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인도 현지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은 그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이었죠. 노동자들은 삼성이 제안한 의료보험 개선안을 듣고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 인상보다는 장기적인 복지 향상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또 다른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현지 근로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삼성은 인도의 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타협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앞으로 더 나은 직업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단순히 갈등 해결의 차원을 넘어
현지 노동자들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타밀나두 주 정부의 중재로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 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노동자들은 서서히 파업을 철회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파업을 통해 얻어낸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더 큰 변화를 원했지만 현실적인 타협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법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들에게도 일체의 보복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회사 내부에서의 갈등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영진은 우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 현지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첸나이 공장을 모두가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RB 라자 장관의 중재는 지역사회와 정부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요구만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정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했다는 점에서 타밀나두 주 정부의 정치적 입지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한 인도 정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파업이 끝나고 난 후 삼성전자는 인도 현지에서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인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협상이 진전되고 노동자들과 삼성전자 간의 타협안이 마련되면서 파업은 거의 끝나가는 듯 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 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노동자들은 서서히 업무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타밀나두 주 정부의 중재로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없을 것이라는 보장도 얻어냈습니다.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였고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며 상황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노동조합의 공식 인정 문제가 여전히 법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공장에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일어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중재 과정에서 노동조합 인정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기로 합의했지만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얻어낸 것은 결국 근시안적인 개선일 뿐이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인정 없이는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몇몇 강경파 노동자들은 이번에 파업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한편에서는 지금은 임금 인상과 복지 개선이라는 현실적인 성과를 얻었으니 여기서 멈추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회사가 우리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에게 보다 투명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들이 회사의 경영진과 정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경영진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가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경영진 역시 노동자들의 요구와 불만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중재안은 노동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강경파들은 여전히 노동조합의 법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이 정도의 타협안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을 끌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밀나두 주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TRB 라자 장관은 삼성전자 경영진과 노동자 대표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아 이번 중재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모든 갈등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 대표들과 삼성 경영진은 주 정부의 중재 아래 최종적으로 새로운 협의 구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TRB 라자 장관은 이번 중재는 단순히 한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인도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삼성전자의 유연한 태도와 노동자들의 인내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침내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은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경영진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삼성전자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며 인도 현지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로써 파업과 갈등의 긴 여정은 끝이 났고, 삼성전자는 노동자들과 함께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한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